마음속 먼지, 말하지 못한 섭섭함이 쌓여 먼지가 되다 기차역에서 내려 아들 집까지 2시간.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쉽지 않은 길이지만 아들 얼굴 볼 생각에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양손 가득 들고 온 반찬통과 과일이 무거웠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장조림과 멸치볶음을 정성껏 담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던 며느리가 고개만 살짝 들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몸을 일으키지도 않고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지난번 가져다 준 반찬들이 곰팡이가 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조용히 버리고 새 반찬으로 채웠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왔어? 짧은 인사 후 아들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을 채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회사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었을 텐데 지금은 각자의 침묵 속에서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 습관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거실에는 과자 봉지와 맥주 캔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지만 소리 내지 않고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싶었지만 이른 시간이라 물걸레로 조용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깨끗해지는 바닥을 보니 마음이 조금 개운해졌습니다. 7시가 되자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났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님, 청소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커피 한 잔 들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빨래를 개면서 문득 며느리가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부엌일도 돕겠다고 나섰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늦게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가 식탁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어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었고 아들은 뉴스에만 집중했습니다. 정성껏 만든 갈비찜과 나물들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갈비찜 어때? 물어도 괜찮아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반도 남기고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하며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남은 식탁이 더욱 어색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 바빠? 물어도 늘 그렇지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저녁상이 이렇게 외면당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셋째 날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칼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아들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밴드를 붙여주었지만 그것도 잠시. 조심해라는 말만 남기고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어머님, 손 괜찮으세요? 한마디 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손 다쳤는데 설거지는 내가 할게 아들이 말했지만 급한 전화를 받는다며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친 손으로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방에 들어와 다친 손가락을 보니 상처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넷째 날 저녁, 며느리가 나간 사이 아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며느리도 피곤한가 봐. 내가 와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아들은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걔도 힘들어요 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주 오는 게 부담스러우면 말해. 아니에요, 오고 싶으면 오세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을 모두 삼켰습니다. 혹시라도 관계가 더 나빠질까 두려웠으니까요.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갈 거야. 아들은 놀란 듯 했지만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아침밥을 차려놓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건강하게 지내렴. 버스를 타고 시골로 내려가는 길, 도시의 건물들이 점점 낮아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자식 보고 오시나 봐요? 네. 갈 때는 설레는데 올 때는 항상 마음이 무겁죠. 시골집에 도착하니 강아지가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녀석은 진심으로 반겨주는구나 싶어 위안이 되었습니다. 밤에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 응. 너희도 저녁 먹었니? 네, 다음에 또 오세요. 진심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알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거리를 두고 그리워할 만큼만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전화로만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통화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며느리가 김장을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김치가 제일 맛있어서요. 열심히 김장해서 택배로 보냈지만 돌아온 건 잘 받았어요. 라는 짧은 문자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아들 친구 어머니가 아드님 승진하셨다면서요? 라고 했습니다. 나는 몰랐던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바빠서 깜빡했어요. 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날 이후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겨울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수척해진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와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사과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엄마 손맛이 그리웠어요. 맛있게 먹는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아니야,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야지. 가끔 얼굴 보고 안부 물으면 충분해. 문 앞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오랜만에 듣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아들이 떠나고 혼자 남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곳이 여전히 엄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내리는 눈처럼 마음속 앙금들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